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 지난 1년 동안 지지율이 계속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씨, 김건희 네. 여사의 행보와도 깊은 연관이 깊은 관련이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이제 최순실 사건을 네. 떠올리게 하는 당연하죠. 그런 장면들도 참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국정을 진짜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그래서 질문.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된 사람이 책임을 맡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권리도 부여하고 네. 그만큼의 책임도 묻는 거죠.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하는 순간에 그걸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물을 권고 자체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네. 이거 황당한 일이죠. 음.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국정운영이 그런 토대 위에서 전개가 되는 것인데 네. 그게 불투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도처에서 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네. 황당한 일이 많단 말이죠. 음. 근데 지금 이 김건희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주가 조작에 엄청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네. 그러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주가 조작 네, 사건.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활보하면서 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네. 국정을 농단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사실은 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중대한 우리 민주공화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게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네,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치가 네.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인데요. 금방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거고 네. 이제 국회에서는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앞으로 하기로 네.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기로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이제 그렇게, 곧 한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촛불행동 쪽에서는 이 특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 특검 문제가 애초에 저희들이 제기를 했을 때에 그 윤석열 퇴진에 보다 큰 힘을 실어야 되는데 특검 같이 가는 건 좀 그렇잖아라는 네네.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개인에게 중대한 정치적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에 있어서도 아킬레스건이죠. 네.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된다고 한다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촛불 행동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히 김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 분들이 네. 이 법안을 제출하는 움직임까지 갔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네.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 당 전체로 결의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로 촛불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왜 안 하냐? 해라. 네.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 정당이 어떤 이 상대와의 정책 거래로 절대로 삼지 마라. 이 자체로 네. 해라.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주저하는 양상을 보였을 때도 촛불 국민들이 굉장히 지탄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압박들이 작동을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패스트트랙까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얼마큼 힘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 그렇죠. 이거를 야당들이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제 수가 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거는 건 어려운 거지만은 그러나 민주당은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네. 5년 동안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정치 검찰의 권력 찬탈의 과정에서 정치적 전투력을 보였는가? 네. 뭘 한 거지? 라는 비판이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제 27일 날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 이거를 네, 정말 잘 패스트트랙에 됐습니다. 올리기로 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제적의원 5분의 3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169석, 정의당 6석, 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6명, 네. 또 기본소득당 1명 그렇죠. 하면 181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80석
이거는 네. 될 거는 같은데 음. 그러나 또 그 후에 뭐 이른바 준비 기간, 숙성 기간이 네. 꽤 200일 이상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법사위 본회의 포함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 관심, 그렇죠. 감시 이런 게 맞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퇴진에서도 이제 탄핵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왜 탄핵 얘기를 그 촛불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내걸지 않을까라는 네,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탄핵하면 좋죠. 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네. 국민의 집결된 힘이 기존의 제도권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겪었어요. 아. 올려놓으면 한두 사람이 삐끗하면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거의 요식 절차처럼 만들어야 된다. 네. 압도적인 힘으로 이거는 뭐 이미 탄핵은 된 것이고 네. 법적으로 요식 절차로 정리하는 일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진 외무부 장관 탄핵한다 얘기만 하다가 뭐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특검 한다고 해서 한 얘기에 시간도 꽤 걸렸어요 이게. 그러면은 국민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이런 야당들이 선도적으로 이 문제가 네.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강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는가. 네. 이런 두 가지의 힘이 야당들의 그러한 전투력 또 국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요구 이게 서로 만나서 이 환경을 만들어내면 네. 그러면은 이거를 거부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일종의 사당화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불만과 내부에 네. 네.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다 보장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